투자에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한 가지. 안녕하세요. 2838ZTV의 부토피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식에 대한 기사를 더 살펴보면서 부동산 공부에 시작이 되는 기사 읽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무려 직장인의 83%가 주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10%의 직장인이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평균 투자 금액은 5,900만 원 정도이며 올해 평균 수익률은 18.1% 정도라고 합니다. 꽤 높은 수익률인데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질문은 바로 다음의 질문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달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던 항목이 운이 좋았다는 답변입니다. 즉, 다른 답변처럼 기업을 분석하거나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운에 맡겨서 투자한 사람이 41%나 된다는 말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로 돈을 잃으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할까요? 피땀 흘려 모은 돈, 평균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그저 운에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하고 바람직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운은 운일 뿐입니다. 그 운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투자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근거 없는 카드라 통신과 사소한 뉴스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투자하는 내내 불안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한 투자는 지속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투자에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한 가지, 바로 공부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요? 사상 누각이란 말 아시죠?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볼 때도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전문가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참 막연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처럼 공부할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도대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기사 읽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장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사입니다. 매일 나오는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책 읽기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전문가들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책을 읽으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커뮤니티 활용하기입니다. 모든 지역을 분석하고 모든 공부를 내가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글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분석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사 읽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겨우 기사 읽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부동산을 공부해서 빨리 투자해야 돈을 벌지라는 생각으로 조급해하면서 지름길만 찾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면서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낱말을 읽게 되고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도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용어가 눈에 들어오고 사건이 예견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다만 기사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기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사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정말 그러한가? 두 번째, 왜 그러한가?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6월의 기사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김포에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고 가격이 급등하니 김포도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풍선 효과, 조정 대상 지역과 같은 용어가 어색한 분들은 먼저 그 의미를 찾아보신 다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정말 그러한가? 627 대책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 맞는지 찾아봅니다. 대책문을 찾아보니 경기도 거의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김포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제외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팩트임을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인지를 찾아봅니다. 앞서 찾은 대책문의 내용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많은 세금과 대출에 관련된 규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제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로 인해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 그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규제 지역에서 내 집을 매도하려는 유주택자는 내 지역이 오르는 타이밍을 잡아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6월의 기사 이후 11월에는 11, 19 부동산 대책으로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6월의 기사에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그로 인한 주변의 흐름을 공부했던 분이라면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주변의 비규제 지역이 파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공부와 투자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지런 카페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사 분석을 생활화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그것은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습관을 들인 노력을 통해 걸음마를 떼고 달려가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